네, 블루캠프 오늘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는데요.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박찬대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어제 네. 했던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부터 좀 여쭤보겠는데요. 부결이 됐고 반대표가 161표가 나왔는데 네. 그 161표는 거의 대부분 민주당 표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예. 의원들이 반대표 던졌을 리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자유의사에 따른 투표이다 보니까 예. 근데 저기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민주당 의원도 몇 사람 좀 있기는 있는데 네. 예, 뭐 161표 반대가 다 거의 민주당 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뭐 무소속 의원이 몇 명. 무소속 의원들도 좀 있을 거고요. 근데 뭐 그중에 상당수로 또 민주당 성향이시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다고 네, 그러면 네. 그렇게 전제하고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방탄 아니냐라는 지적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방탄 아니냐? 아마 지금 그 21대 국회 들어오고 나서 그동안의 체포 동의안은 부결된 적은 없었는데, 그렇죠. 예.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또 당론이 아닌 상태에서 자유의사에 따른 투표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이 됐는데, 음. 그만큼 많은 의원들이 지금 검찰 수사 행태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지금 여기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논평이 나오냐면 이재명 방탄 예행 연습 아니냐 이런 지금 논평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글쎄요, 저는 오히려 그 한동훈 장관이 와서 제안 설명을 하는데 예.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예. 그 장관으로서 절차에 대한 간단한 취지를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노웅래 의원한테는 조사 상태에서 전혀 제시되지 않았던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 노웅래 의원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어떤 물증과 관련된 얘기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꺼냈거든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비호감도를 높여서 혹시 가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렇게 얘기했나 이런 생각도 상당히 들었고요.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 사실 설명 자체가 너무 좀 부적절한 것 같더라고요. 예.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 가지고 뭐 구체적인 보고를 듣거나 또는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국회에 체포 동의안이 온다라고 하면 기존의 법무부 장관은 체포 동의안의 취지라든가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의원들이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의원들은 절차에 대한 사실 동의만 하는 것이지 의원들이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이라든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듣고 판단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전 국민이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저런 제안 설명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들 정도였고요. 근데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체포가 필요하다라는 제안 설명이다 보니까 체포를 해야 되는 이유를 정확히 그 고지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했다. 이렇게 이해할 소지는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구속 적부심을 평가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제가 볼 때는 그 동의를 해주는 여부 정도인데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안했던 이번에 노웅래 의원과 관련된 체포 동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과연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나 그런 적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한동훈 장관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야유가 많이 나왔어요. 뭐 항상 뭐 법치를 얘기하고 공정을 얘기하고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거를 듣고 있던 많은 의원들이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확실한 물증과 증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수사조차 하지 않느냐. 그리고 노웅래 의원에 대해 가지고는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적 증거라든가 내용에 대해 가지고 노웅래 의원을 수사하는 단계에서 또는 심의하는 단계에서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국회에 와서 그거를 ton지는 것은 이것도 일종의 상당한 언론 플레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근데 한동훈 장관이 너무 과도하게 제안하고 있다. 한동훈 장관은 그거에 대해서 이게 체포 동의안 내용에 들어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그 주장을 했던데요. 어쨌거나 그 한동훈 장관이 부결을 이끌어내는데 큰 아마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인식은 다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한동훈 장관은 부결 직후에
국민들이 오늘의 결정을 오래도록 기억하실 것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적절하다고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지금 검찰의 지금 행태가 역사에 깊이 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우리 민주당에서 그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총력을 다해가지고 수사에 참여하고 있는 검사들의 명단을 정리해가지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뼈 아팠던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은 뭐 정보 공개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법적인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오히려 그 김의겸 의원께서 이거는 분명히 역사에 남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정치, 검찰들 조직적으로 모두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라고 하는 부분에 오히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이제 그 검사 실명 공개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뭐 조리돌림 내지 뭐 좌표찍기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어떤 반응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사실은 그것도 자기의 거울을 비춰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리돌림이라든가 좌표찍기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도 피의 사실을 계속적으로 공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백수십 번이다 우리가 찾은 게. 그다음에 불공정한 수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는 그 압수수색이 235건이 있었는데 본부장과 관련해서는 0건이었다. 또 144건의 피의 사실 공표가 있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검찰이 까딱이나 하겠냐마는 김대중 대통령 말씀처럼 담벼락에 대고 소리라도 쳐야 되지 않겠냐는 심정으로 피의사실 유포에 대한 고발도 이루어지고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한 고발도 이루어져서 잠깐은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공무상 비밀 누설이 주춤한 적은 있었지만 다시 또 개념치 않고 막 열심히 또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의원님 이번에는 그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좀 넘어가겠는데요. 지금 그 검찰은 애당초 성남 FC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12월 28일에 출석하라고 했지만 이미 그 날짜는 지났고 일정을 지금 조율 중인데 1월 10일과 12일 사이 출석을 조율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맞습니까?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뭐 이재명 대표께서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우리 최고위원회에서는 검찰 수사가 정치 탄압인 만큼 출석을 만류하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혹시라도 죄가 있어서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좋지 않다. 가서 할 얘기는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조사 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통해서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데요. 곧 결정이 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혹시 이 시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1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이 1월 9일이잖아요. 혹시 그 회기 8일, 9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 회기하고 그러니까 연관해서 지금 혹시 그러니까 출석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별개입니까? 모든 국민들이 이제 검찰하고 보통 조율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좀 일방적으로 소환 통보가 왔어요. 그냥 팩스로 띡 이렇게 보낸 게 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율을 하는 거고요. 연초에는 또 바쁜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초에 그 연도의 모든 스케줄을 뒤로 무르고 사실은 검찰의 일방적인 통보에 응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같이 살피는 것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연관이 될 수도 있고 별개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아무튼 지금 진행되는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임시국회 또 소집하는 얘기를 혹시 그 민주당 내부에서 최고위원단이나 이런 데 혹시 지금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뭐 지금 논의된 바는 별도로 없는데요. 뭐 지금 뭐 일몰법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국정조사도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조사도 지금 7일자로 끝나게 되는데 뭐 사실 추가적인 연장은 불가피하다 보니까 그 1월달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돼야 되지 않겠냐.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불가피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일몰법 처리에서도 지금 다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아마 쉬지 못하는 국회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는 거.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며칠 전에 그 법률위원장 맡고 계신 김승원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김승원 의원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했냐면 아마 이재명 대표 1차로 불러서 조사하고 그 다음에 당 대표실 등 압수수색할 거고 그 다음에 2차 조사한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할 거다 이런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던데 공감하시는 시나리오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글쎄요, 뭐 공감을 간다기보다는 지금 검찰이 뭐
야당을 탄압하고 네. 예, 그 정점에 있는 이재명 대표를 사실 죽이기 위해서 온 힘을 쏟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는 뭐 소환이라든가 조사라든가 또 뭐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제 구인을 하기 위한 수순을 밟아가는 것 아니겠는가 합리적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어서요. 구인을 위한. 네, 뭐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성남 FC 건으로 지금 소환을 하고 있는데, 네. 뭐 누가 보더라도 성남 FC 건과 관련된 것은 3년 3개월 이상 예, 경찰이 조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리했던 부분인데 지금 무리하게 달려들었고요. 네. 그리고 또한 대장동과 관련된 수사에 뭐 결정적인 물증이라든가 내용은 없이 그 몇몇 사람들의 번복된 진술만을 기초로 해서 계속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국면 전환용으로 사실 돌렸던 부분도 상당히 있고요. 그러면 지금 대장동 수사는 소환이다. 대장동 수사는 완전히 벽에 봉착한 걸로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지금 뭐 1년 넘게 탈탈 털어대고 있지만 사실은 뭐 진행되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가 각 공소장 다른 사람들의 공소장에 뭐 80번이 나왔다, 60번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구체적인 혐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고 계속 이재명 대표를 언급함으로 인해서 그냥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저도 작년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1년 거의 뭐 6개월 가까이 대장동과 관련된 내용을 쭉 검토를 해봤는데 네네. 검찰 측의 논리가 사실은 뭐 인정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어제 이제 그 석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네. 김경수 전 지사의 어떤 정치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의원님? 글쎄요, 이제 김경수 지사 이제 막 석방이 된 상황에서 뭐 긴급하게 김경수 전 지사가 어떤 정치적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또 본인이 원치 않았던 사면이었고 예. 이번에 사면의 내역들을 보게 되면 상당한 수가 범죄를 저지르고 부패했던 검사들에 대한 거의 뭐 대방출 수준의 예 참사 수준의 사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경수 지사 지금 석방되시고 나서 바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역할을 뭐 언급하는 것은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근데 생각은 듭니다. 이제 당내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복권이 네네. 안 됐기 때문에 출마는 못하지만 5년간 하지만 뭐 정당 활동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마 본인이 뭐 어떻게 생각하는가 끌려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글쎄 뭐 그런 의견이 있을 수는 있고 또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어떤 정치적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은 있을 수 있는데 아직은 전반적인 기대는 아닌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은 어떤 식으로 묘사를 하냐면 이른바 친명 대 친문 구도로 묘사를 하면서 김경수 전 지사를 친문의 구심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묘사해서 보도하고 있는 거 보셨죠, 의원님? 네, 보았습니다. 언론의 예. 이런 보도는 갈라치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뭐 친문과 친명 뭐 구체적으로 구별되어 있다라고 보긴 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뭐 갈라치기라기보다는 정치는 또 생물이고 또 네. 변화가 많고 그다음에 또 사람들이 또 이야기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네. 그런 여러 가지 예측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저번에도 문재인 대통령 우리 지도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가 뵈러 갔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뭐 대부분의 친문들이 사실은 대부분의 지금 지도부를 또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 말고는 또 사실은 정치적 큰 자산은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예, 우리 민주당 내에 사실은 정치를 할 수 있고 또 정치적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혹시 이재명 대표하고 김경수 전 지사가 만날 계획은 없습니까? 예, 지금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별도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없고. 연초에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좀 검토된다는 말은 듣고는 있는데 네. 이게 다음 주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부울경 방문이 지금 연초로 예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최고위원들한테도 아직 공유가 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럼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연초에 어떤 그 새해 인사 차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정책 복선이 깔린 걸 언론은 묘사하길래 혹시 그런 게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정치적 복선으로 해석하는 건 좀 과장된 해석인 것 같고요. 네네. 예. 연초에 뭐 인사 나누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또는 이재명 대표도 또한 지금 검찰 독재 공화국 내에서 지금 엄청난 지금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뭐 현 정세에 대한 사실은 뭐 의견들은 서로 나눌 수는 좀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 지금 이제 총선이 하루 이틀 이제 다가오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네. 조금씩 나오는 이야기가 선거구제 있잖아요. 예. 선거제도 하면서 뭐 중대 선거구제 이야기가 이제 조금씩 나오던데 혹시 당 안에서 뭐 이게 공유되거나 논의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공유가 전반적으로 되고 있는 건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예, 몇몇 의원들이 소선거구제를 극복하고 그리고서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된 논의를 일부 뭐 이렇게 세미나라든가 토론회를 통해서 제기가 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좀 그 일부 의원들이 일단 이제 그 먼저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네네. 당이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치 협상 안건으로 올릴 여지가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총선이 지금 1년여 남았지 않습니까? 네. 네,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 지역구를 획정하는 것도 1년 전에 하는 게 사실 요구되고 있는 부분이고 지역구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선거제도가 좀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그러니까요. 하는 부분이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부분 아닌가 좀 이 생각이 되고 저도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선관위에서도 또 항상 때가 되면 새로운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안들을 좀 내놓지 않습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이 없기는 한데요. 거의 없었죠. 네. 의원들 간의 이해도 조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해도 구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들이 같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 또한 아직 뭐 꼭 지금 빨리 이 부분이 결정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충분히 공유되지는 아직 않은 것 같다. 아직은. 네. 대신 저희도 혁신위원회도 이제 또 우리 이렇게 발족이 되고 하면서 정치 개혁과 관련된 부분에 선거구제가 빠질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저기 지난 총선 큰 문제가 됐던 비례정당 이 문제 그 풀기 위한 얘기도 전혀 없죠, 아직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큰 숙제입니다.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요. 네. 어제 저희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공천개혁을 상당히 강조를 하던데 이 공천개혁에서 지금 시스템적으로 이제 다시 손봐야 되는 박영선 전 장관 오픈 프라이머리를 강하게 주장하던데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오픈 프라이머리요? 글쎄요, 저기 오픈 프라이머리는 박영선 장관이 아주 오래전부터 뭐 10년도 전부터 계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우리 뭐 중대 선거구제를 제안하는 의원도 계시고 또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하는 분도 계시고 또 뭐 비례